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등을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전셋값도 매매가도 이제 일기 신도시와 그리고 신축이 몰려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조금 두드러진다. 특히 과천, 용인, 하남, 동탄, 그리고 안양, 평촌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집값의 상승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고요. 과천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용인 수지나 안양 평촌 그리고 하남시 등과 같은 곳은 지금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산이나 부천, 삼본 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이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의 전세 비율이 전반적으로 약 60%를 매매가의 전세가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전세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는 전세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매매가가 조금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경향을 6월달 들어서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5월달까지만 해도 조금 상승을 할까 하지 않을까 약간 주춤, 오를까 말까 오르락 내리락 아직도 급매성 거래가 조금 있었다고 본다면 6월달부터는 상승 거래가 눈에 띄고요.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지역들이 거의 대다수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완전 대세 상승장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세 상승 초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세 상승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국지적으로 금액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씩 그 상승하는 지역들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일기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축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의 한정에서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사에서 그 50년 만기 대출, 제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대비해서 은행에서 40년 그리고 50년이 넘어가는 그런 주담대를 만들면서 대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나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DSR이라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나 거래량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대출의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달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9,000건을 돌파를 했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5,000건을 돌파를 했는데,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6월 17일인데요 7,200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2달, 3달 정도 뒤에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약 7월달, 8월달에 그 대출의 금액이 피크를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는 7월달쯤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전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그런 규제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거주자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값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탄탄하게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뭐 그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규제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가열지구로 묶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집값이 제가 6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6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 집 사시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 집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규제책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집값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추격 매수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지금 17일밖에 안 지났는데 1,600건이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못해도 약 5,000건 정도는 6,000건 정도는 거래가 취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5,000건 이상 6,000건 정도는 취합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매수 심리 또한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100이 넘어가면 1년 뒤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심리가 높은 것이고, 100 이하가 되면 1년 뒤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가 높은 그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35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1년 뒤에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이만큼 크다 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패닉 바잉 아닌 패닉 바잉까지는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은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나 지방까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패닉 바잉 장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부터 해서 대세 상승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부에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다기보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흐름을 믿는다고 봤을 때 그렇게 극단적인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 정권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역대 최고, 노무현 정권은 그 전 정권의 IMF라는 특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역대급으로 집값을 상승시켰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규제 일로를 달렸었는데 그때만큼 집값이 강력하게 올랐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서울의 지금 집값 상승이 그때의 느낌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 단위로 올라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집을 사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월 달 전에 저는 집을 사시기를 권유드린다. 제가 2024년도부터 계속해서 집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2030년도까지 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그런 수급의 불균형 때문에 반드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전세에 대한 빌라의 전세 포비아 현상으로 인해서 빌라에 대한 전세의 수요가 줄어들고 아파트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 월세 수요가 몰리면서 그런 전세의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에 대한 밀어올리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폭등론자도 아니고 폭락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지금은 집을 사는 타이밍, 그리고 2029년, 2030년도에는 집을 파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동산 일선에 있는 느낌으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대세 상승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규칙적으로 목요일 날 저녁 또는
오전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 또는 저녁에 8시, 아침 8시 또는 저녁 8시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